안녕하세요, 청입니다. 보험업법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센셜 1강은 역시나 프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보험업법. 자, 이 보험업법 시험의 키워드는요, 바로 100% 암기 과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암기 과목이라는 것의 뜻은 암기할 것이 많아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외운 형태 그대로 시험 문제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했던 보험계약법 어땠어요? 같은 법조문 공부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보면 법조문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선지에 넣어서 모든 문제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 갖고 오거나 판례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론이랑 섞는다라든가 법조문의 내용이지만 선지로 낼 때 문장의 표현을 바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계산 문제도 나오고 손사 이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업법은 우리가 공부할 때 법조문을 외웁니다. 즉 법조문에서 뭐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금융위, 금감원,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년 이렇게 외우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그대로 그걸 물어봅니다. 그대로 법조문을 그대로 선지로 넣어서요.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내요. 그러면 뭐만 바꾼다는 얘기야. 응용이 없이 뭐만 바꾼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키워드만 바꾼다라는 겁니다. 허가를 뭐 인가로, 금융위를 뭐 금감원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답니다. 100%. 이해되실까요? 응용거리가 없습니다. 응용거리가 없고 100% 우리가 법조문을 외우고 법조문을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내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뭘까? 그쵸, 그 키워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같은 법조문을 공부하는 보험계약법일 때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법조문을 그냥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먼저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가볼까요? 자, 키워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법조문이니까 이 법조문을 중심으로 교과서로 두고 공부할 겁니다. 네, 근데 계약법이랑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보험계약법은 생각해보면 6장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맘만 먹으면 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에센셜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업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고요. 이 안에는 자, 여러분들 우리 법체계는요, 특히나 보험업법 같은 성격인 것들. 자, 우리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이 성격이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 보험업법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법이에요. 보험업을 이따가 또 하겠지만 계약법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뤘듯이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보험업을 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성격이 있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우리 보험계약법을 배울 때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럴 때는 뭐 해지권 해지를 한다라든가 그냥 그리고 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된다. 단순히 뭐 이 정도로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보험업법은 그것들을 직접적인 보험회사라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이 있어요. 그럼 법조문들이 쫙 있겠죠. 법조문들이. 그러면 그 법조문들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 예를 들면 뭐 할 때는 몇 년, 뭐 할 때는 뭐 할 때는 뭐해서 몇 분의 2,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항들을 이 보험업법에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런 법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냐면
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 또 디테일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까지 다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양이 엄청나. 이거를 그래서 계약법처럼 우리가 무식하게 접근해서 그냥 다 외우자.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법조문은 시험에 나온다며요, 그대로? 네, 법조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안에 키워드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키워드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문장에 있는 키워드, 아까 말한 허가, 뭐 금융위원회, 뭐 50%, 몇 년, 이것들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문장의 조사나 문장의 표현이 바뀌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 자체가 법조문입니다. 제가 법조문의 체계를 그대로 따다가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보험업법을 기본서 스타일,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보험업법을 기본서 스타일로 이렇게 책을 내면 풀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여러분들 시험에는 풀어서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전체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시 정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제가 필요한 법조문들을 다 체계적으로 그냥 법조문 보험업법 체계에 맞춰서 그대로 실어 넣고요. 그것을 가지고 키워드들을 체크를 해갈 겁니다. 체크. 교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교재에서 체크한 것만 외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교재를 회독하면 돼요. 체크한 거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키워드 틀이죠. 그래서 이 필기를 준비한 부분은 예를 들면 꼭 외워야 돼.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약간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역시 시험에 꼭 나오는데 이렇게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진다라든가 아니면은 시험에 꼭 나오는데 이해를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필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요.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복습을 하실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보면 돼요.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것 더 쉽게 외울 내용들은 필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되시겠죠? 결국에는 뭐 사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이 보험업법은요, 여러분들 누가 많이 혼자 외우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냐예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를 외워야 되느냐?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자, 보험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 자, 이건 좀 필기를 해 주세요. 보험업법이 왜 있느냐? 그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그 보험업법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그래서 법조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험계약법을 하기 전에도 빌드업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보험의 탄생부터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이러한 특수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상법에 속해 있었던 거고 그 많은 상거래 행위 중에 그래서
보험계약법이라고 상법보험편이라고 따로 빼서 다른 상거래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지키도록, 예를 들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손해보험 가서는 실손보상을 실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법 조문들도 이 조문들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보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사실 한번 했어요. 우리가 보험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일단은 이론적으로 보험에 관련된 것을 다 묶어서 보험법이라고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는, 기본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공법은 그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국가나 공공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사법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에 관련돼서 공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보험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사법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보험, 사형보험에 관하는 사형보험을 규율하는 법, 그게 우리가 배웠던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인 보험계약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을 보면 공법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보험업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보험업을 실제적으로 경영하는 보험 조직, 즉 보험회사죠. 보험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보험업법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느냐? 보험업법은 지금 보면 공법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사법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그럼 공통된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관리 감독이죠. 네. 관리 감독인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 관리 감독을. 자, 관리 감독하는 방법에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시주의, 두 번째는 준칙주의, 세 번째는 허가주의입니다. 이 허가주의를 다른 말로 실질적 감독주의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공시주의는 우리 공시한다, 공고한다, 공시한다의 그 공시예요. 공시주의는 뭐냐면 지켜야 될 내용들을 공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only 공시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감독은 안 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감독은 안 해. 그냥 올려만 놔. 공고만 해놔. 라는 거고요. 준칙주의는 뭐냐면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심사하는 정도예요. 심사하는 정도예요. 허가주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허가, 뭐 인가, 뭐 승인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그치? 만약에 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가 안 나면 아예 못합니다. 즉 이런 것처럼 어떠한 행위들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행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엄격의 정도를 보면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엄격하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감독주의, 허가주의. 그래서 뒤에서 이제 배우실 건데 우리 보험업 경영부터 배울 건데요. 보험업을 경영하려면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법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나온다라는 거 보시고 그럼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처음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밑줄 쳐볼게요. 키워드만 경영, 보호, 육성, 경제. 찾으셨어요? 키워드? 첫 번째 줄에 경영, 두 번째 줄에 보호, 육성, 경제. 자, 너무 쉽죠? 근데 이게 한 문제가 나온다. 이 키워드. 제가 키워드를 적은 이유는 선지가 설령 어떻게 변하더라도 자, 다른 것은 거의 안 변해요. 선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메인 키워드 내용 말고 나머지 표현들 있죠. 법조문에 그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거 그대로 선지로 내요. 거의 그대로. 그냥 우리는 키워드만 외우면 돼. 그러면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목적 부분은 너무 쉬우니까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읽어보면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현을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일맥상통하는 표현들로.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들이니까. 원론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선지를 구성할 때 결국에 답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것이 경영, 보호, 육성, 경제 이것 갖고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체크를 해 나갈 건데 목적 부분은 너무 쉬우니까 정의로 가볼게요. 제2조 정의. 그럼 1번에 보면 보험 상품이라고 있어요. 그럼 보험 상품이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보험업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보험업은 뭔데?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보험 상품들은 보험업법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 상품들이 뭐냐? 즉,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 상품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업법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의 밑줄 생명, 2번의 밑줄 손해, 3번의 밑줄 제3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상품의 분류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여러분들 보험계약법도 듣고 오시고 손해사정 이론도 다 듣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그 순서대로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은 당연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처음 이 보험을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감각, 통찰력 이거는 보면 약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험 지금 생각해 보면 보험을 왜 그렇게 내가 처음에 어렵게 생각했지? 힘들어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저는 이제 실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실무를 많이 하고 따로 공부를 하고 한다 해도 이 용어 원리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리 잡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험을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보험계약법,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을 앞에서부터 했어도 약간은 지금 자리가 덜 잡힌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험계약법, 즉 상법에서는 보험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이고 인보험이라는 것은 사람 훼손을 보상하기 위함이에요. 즉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에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법을 제정을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험계약법 서두에 교재 초반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파트가 있었냐면 보험의 분류 파트가 있었어요. 그럼 보험의 분류 파트에서는 이 상법상의 분류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도 한 번씩 나눠봤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원보험, 재보험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또 뭐 개별보험, 단체보험이라든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분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마다 다르는 거죠. 이거는 상법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보험이라는 것을 보험의 그 목적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보험을 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손해보험, 인보험의 기준은 상법상의 분류였습니다. 상법상의 분류. 그리고 많은 기준들에 의해서 보험들이 또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업법이에요. 보험업법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영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봐. 보험 상품을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 무슨 화재보험, 손해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나가 있죠. 그러면 자, 일단은 보험업법 회사들이 야, 우리 그럼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상법상에 일단은 뭐라고 되어 있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되어 있네. 저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법이 달라요. 이거는 상법 안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재산과 사람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해놓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업법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잖아. 그러면 손해보험, 인보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취지를 뭐 벗어나면 안 되겠지. 어찌됐든 다시 와서 자, 실질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돼. 그럼 보면은 일단은 사람과 재산으로 나눴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인보험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우리 인보험을 상법에서 봤는데 인보험이 생명, 상해, 질병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런데 사실 얘네 둘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여러분들 보험계약법에서 실손보상의 원칙 설명할 때 인보험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사람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인보험에서 상해 질병 부분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 실손의료비가 있었어요. 실손의료비는 뭔데?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에 가. 병원비가 나오면 그냥 그 병원비, 쉽게 말하면 영수증 처리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대로 보험금 받는 거예요.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대로 보험금 받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얘는 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상을 하네?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된 거죠. 오케이, 법적으로는 이래. 자, 이제 상품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손해보험은 사실 뭐 거의 그대로 따와도 되는데 인보험으로 갖고 오자니
실제적으로 이게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생명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제3보험이라고 한 거예요. 제3보험이라고 됐을까요? 그래서 큰 분류를 지금 보험 상품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생명, 2번에 손해, 3번에 제3이라고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구체적인 상품들을 이제 정하는데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에 나와요. 우리 첫 번째 보험 상품 보면 두 번째 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넘겨보시면 바로 제가 지금 시행령 1조 2 있죠? 그래서 제목에 밑줄 쳐볼게요. 보험 상품 제외. 그래서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선불식 할부 계약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보험 여기서 말하는 보험 상품 즉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애들입니다. 않는 애들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실게 1번부터 5번까지 묶어 보실게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많이 들어보신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 5개인데요.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거 두 개를 묶으시고요. 이게 사실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묶입니다. 이것이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는 4대 보험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규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거기다가 여백이 있죠? 하나만 더 적어봐 주실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7 해서요. 공제라고 적어주실게요. 자, 공제는 뭐였어요?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배웠을 때. 네, 공제도 마치 보험과 같았습니다. 다만 택시 공제, 버스 공제처럼 가입이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다 보험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계약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다만 공제라는 것이 탄생이 그 가입이 한정적이고 그들을 위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공제만에 무슨 공제 특별법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석적으로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얘네는. 되시겠죠? 그래서 보험업법에 명시를 해놓은 것은 이 6가지인데요. 6가지인데 공제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7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자 1번의 생명보험 상품은 키워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줄 생존 사망입니다. 생존 사망. 그러니까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구체적인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구체적인 상품들 있는데요. 생명보험 상품에 보시면 밑줄 생명. 그리고 뭐가 있냐? 오른쪽에 밑줄 연금퇴직. 연금퇴직. 생존에 관한 거죠. 연금퇴직.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다른 법조문에서도 연금, 퇴직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굉장히 좀 보험업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입니다. 봐주시고 자 2번에 손해보험 상품입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밑줄 쳐볼까요? 질병, 상해, 간병은 제외. 왜? 제3보험 상품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3보험 상품으로 오셔서 밑줄 질병, 상해, 간병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 다시 손해보험으로 와볼게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라는 뜻은 이게 뭔데? 자, 계약상 채무불이행, 법령상의 의무불이행. 내가 어떠한 위법적인 행위를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 손해보험의 책임보험. 그리고 또 딱 이 워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증보험이었잖아요. 계약법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손해보험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약법 듣고 손해배상이론 듣고 보험업법 듣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중복되는 것들을 없애면서 일괄적인 흐름으로 쫙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일일이 다시 하고 또 하고 하면 템포도 늦고 오히려 더 헷갈리게 돼요. 이게.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험에서는 서두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업법 시험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키워드를 외웠냐 못 외웠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되셨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손해보험 상품이라는 거고요. 그럼 밑에 표에 손해보험 상품들 14개가 나와 있는데 네, 외우셔야 돼요. 자,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상법상에서 외웠던 손해보험 있죠. 뭐 있었어요? 화재, 자동차, 운송, 해상, 책임, 보증 이것 플러스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보시면 어떤가. 항공사에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을 유리에 가뒀는데 날씨가 안 좋아 도난을 당해 그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 까지 넣어서 14개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가져가시고 이것들이 이제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상품. 그러면 이제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637페이지에 보험업의 두 번째 줄. 그러기 때문에 보험업이라는 것은 보험 상품을 팔아서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품의 분류를 따라가는 거지. 두 번째 줄의 밑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내용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